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실 텐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 관점에서 새롭게 이야기해야 될 주제들이 많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자, 오늘은 이 키워드가 가장 전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볼 거고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 정책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온도차가 있죠. 빨간불 장악하고 있는 쪽은 코스닥인데요. 그러면서 바이오에 대한 힘이 더욱더 강화될 것인가 이 포인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내부에서 시총 상위주들을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종목이 제약바이오에 있기 때문일 텐데요. 자, 하나씩 가보죠.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은 장 초반부터 코스닥의 힘이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른다면 가장 크게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걸 바이오로 보고 지금이라도 그 전략에 힘을 실는 게 맞다라고 보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사실 9월 달, 그렇네요, 10월 달, 최근에. 맞아요. 11월 달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워낙 눈에 띄게 도드라져서 그렇지 제약바이오 쪽이 안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혹은 전 고점을 돌파할 거냐 말 거냐 그 위치에서 굉장히 헤맸었던 종목군들이 시세 연속성이 지금 나타나다 보니 제약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코스닥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하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패턴이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정된 바가 없다, 아니다라기보다 의논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드냐, 이거는 지금 의논을 하고 있구나라고 역설적으로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을. 확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상승세가 장 중후반부 들어오면서 지금 더 강해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쭉 나열을 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 있었던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로노이아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코오롱 티슈진 아니면 ST팜과 같은 기업들 그동안에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쪽이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라 저는 충분히 지금도 코스닥 종목들 중에 공략해볼 만한 기업들이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무게감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같은 질문 김성훈 대표님과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대감은 상당합니다.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확정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이미 그 기대감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바이오 쪽에서 기회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그 비중을 확보하는 것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대표님께서도 생각하실까요? 최근 이제 코스닥 수급을 오늘만 보더라도 그리고 11월 달만 보더라도 방안에 대한 발표가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외국인들 수급 11월에 코스닥 보면은 1,000억 정도 플러스로 오늘부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수익률로 따졌을 때도 연봉으로 봐도 지금 코스피 연봉 수익률이 60%가 넘고 코스닥은 고작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로 보더라도 코스닥의 상승 룸이 코스피보다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스닥 투자 비중, 코스피 대비해서 3%밖에 안 된다라는 정부의 의견들이 좀 있어서 투자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방안이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가들에게도 좀 그런 이 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아마도 다음 달 초에 있을 이 코스닥 시장 활성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뜬구름보다는 뭐 일단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유동성이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2차 전지 비롯해서 코스닥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이 뭐 홈 디바이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런 훈풍은 뭐 연말까지 좀 더
코스피 대비해서 일단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발목을 딱 잡고 있는 이상은 투자처로서는 이 코스닥 쪽에서 매력도를 찾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짧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코스피의 비중을 상당 부분 내 포트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오늘 자리에서는 코스피 비중을 줄이고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고 대표님 조언을 주실까요? 네, 그냥 뭐 사실 이 코스닥 상위 종목 이제 10위 안에 드는 종목만 투자하시더라도 네.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안에서 핵심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까 언급드린 종목들, 뭐 2차 전지의 이 소재주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앞서서 다음 코너에도 얘기를 할 거지만은 중국에서 이제 불어오는 또 이 소재주들의 훈풍,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좀 수혜를 받는 것이 저는 그래도 코스닥의 투자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로봇 관련주들도 그동안에 좀 쉬었던 액추에이터 관련주들도 코스닥 포진이 다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아마도 연말에 그런 랠리의 기대감들이 아마도 여기 이 코스닥 시장 비중 상단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시장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코스피 대비 수익률은 월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지만 네. 월등하지 않을까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키워드 보면은 코스닥 비중이 높은 종목들도 오늘 꽤 많네요. 풀어가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라는 키워드로 오늘 돌아와서 여기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설입니다. 마운자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여기도 뭐 확정안은 나오지 않아서 단독 보도만 나온 상황, 여기에 머무른 상태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마운자로 한국에서 생산한다라는 헤드라인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세만 놓고 본다면 완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보이는 펩트론을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뻗어 나가서 SK 바이오팜까지도 보면서 좀 더 아이디어를 확장해도 될지 단독 보도라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이 뉴스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시세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펩트론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사실 펩트론은 인벤티지랩과의 어떤 기술력 격차에서 인벤티지랩은 외국 기업과 지금 두 번째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성과를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펩트론은 상대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빅파마하고의 뚜렷한 어떤 수주 이야기는 없었던 상황이라서 오히려 그때는 인벤티지랩보다 지금 펩트론의 조정의 폭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11월 24일 날. 이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겠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런 하락이 나왔는데, 그 하락을 모두 감싸 안는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지금 연간돼서 거론이 되는 기업들, 원료는 뭐 SK가 공급을 하고 네. 지금 생산은 펩트론이 하고 또 SK의 어떤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기업들도 거론이 되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만, 만약 이게 단독 보도가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다고 했었을 때 가장 큰 수혜는 지금 펩트론 쪽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만약 이 뉴스에 좀 집중을 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 하신 게 맞는데, 지금 단독 보도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뉴스이긴 하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펩트론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약바이오가 가고 있는 상황이라 굳이 혹시 모를 노이즈를 안고 있는 쪽을 너무 위험스럽게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이건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포트에 다른 제약바이오가 있어서 고민하고 고르고 해서 펩트론을 트레이딩 전략을 하는 건 괜찮은데, 제약바이오가 없어서 쭉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비만 당뇨가 트렌드라 하고 여기서 또 오늘 장대 양봉도 뛰었다고 하니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고 했을 땐 이게 흔들림이 많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래서 참 그렇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그래서 어려워요. 코오롱 티슈진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코오롱 티슈진 하면 김성훈 대표님 생각이 저는 나더라고요.
강조를 강하게 해주셔서. 근데 코오롱 티슈진도 이래서 어려워요. 임상 3상 성공 기대감에 오늘 증권가의 시각도 이만큼이나 높아졌고 화답을 하는 건데 3상 결과도 사실은 이것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강조를 해주셨던 시총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기대감도 높고요. 최근에 뭐 ADC 뭐 다른 쪽도 있지만 줄기세포도 강한 탄력이 붙고 있거든요. 코오롱 티슈진 지금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뭐 당연히 오늘은 쫓아가기가 힘들겠죠. 뭐 24%대나 상승을 했으니. 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원래 한도에서 10만 원 TP 했다가 지금 15만 원을 막 올리는 상황인데. 맞아요. 15만 원이더라고요. 네, 이게 시장에서 골관절염이라는 치료제가 아직까지 현존한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거고, 사실 골관절염 환자들이 워낙 많죠. 미국에는 이 비만 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20% 성인 환자의 45세 이상이 다 골관절염 20%가 다 갖고 있고, 아하. 그것을 빨리 이제 승인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 코오롱 티슈진의 구인보사를 계속 이제 이제 내년에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아니면 다 인공관절을 놓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인공관절 놓기에는 45세에서 한 60세 전에는 인공관절 놓기가 워낙 나이가 젊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의 이제 그 캐파 시장 규모를 증권사에서는 한 8조에서 10조 잡고 있고, 유럽에서는 8조에서 한 그 사이로 잡고 있는데, 이 코오롱 티슈진이 만약에 시장을 좀 장악했을 때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됐어요. 15년 이상 이제 이 레퍼런스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 메디포스트도 있고 LNC 바이오 메가카티도 있고요. 이거는 미세청 공술로 하거든요. 효과 있지만은 5년 그 안팎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탑픽으로는 계속 코오롱 티슈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승인이 됐을 때 시장에서 선두적 지위를 할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의 이 TGC가 굉장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이것을 점수를 높게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담스럽다? 오늘 부담스럽죠. 네. 약간은 흔들림이 있을 때 그래도 이쪽 섹터에서는 탑픽으로 보신다라고 네. 의견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군과 함께 제약바이오 내 여러 가지로 뻗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의료 AI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의료 AI 저희가 그동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I에 대해서 관심이 시장이 이렇게나 큽니다. 반도체도 가고 에너지 인프라도 가고, 그래서 의료 AI도 가는데 이쪽 봐도 될까요가 논리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제약바이오에 시선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의료 AI까지 퍼지는 이 상황을 메리트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이 시각에서 본다면 조금 더 다른 뷰가 펼쳐질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코스닥 쪽으로의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들은 오늘 대체적으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제약바이오를 보던 자금들이 이제 AI를 포함한 어떤 의료 영상 진단 이쪽까지 이제 확산을 해서 본다는 의미보다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오늘 스토리가 좀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큐렉소라고 하는 기업이 인도 쪽으로의 지금 매출, 그러니까 경쟁사를 밀어내고 지금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었고, 그동안에 사실은 제가 이쪽에서 고영이라는 기업을 가장 많이 좀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큐렉소 뉴스에 좀 밀려서 저도 오전에 좀 방송을 드렸을 때 고영이 여전히 좋지만 큐렉소가 지금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뉴스가 나왔기에 시간차는 있겠으나 큐렉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큐렉소만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뒤따라서 고영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영도 지금 20%대, 큐렉소도 20%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이 둘뿐만 아니라 뷰노, JLK, 루니카 같은 기업들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쪽 섹터는 저는 추가적인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기준으로 보면 저는 뷰노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AI 플러스 수술용 로봇 쪽에서는 고영과 큐렉소 같이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성격 살짝 있는 쪽도 있어서 다음 키워드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AI 랠리가
로봇을 남겼을까요? 이번 주 로봇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까지 같이 오늘 짝에서는 랠리가 확인되고 있어서 성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속성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오린 PTS 상한가 진입한 모습입니다. 두 자리대 강세 보이는 종목들 꽤 많습니다. 자,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성훈 대표님,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 시간 키워드로 로봇을 많이 다루고는 있는데 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 두 자릿대 강세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이 매번 다르긴 해도 있습니다. 순환매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맥락으로 봐야 돼요? 이벤트성으로 뭐 삼성의 연결고리, LG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워낙 다양한 종목군이 움직여서 이 성격을 카테고리화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분석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전에는 SPG가 이 감속기 액추에이터 시장이 또 시장을 주도했는데 오늘은 산발적으로 오르거든요. 맞아요. 산발적으로 네. 오르는데 로보틱스 잠잠하다가 지금 12%,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까 6%대였다가 지금 12%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그냥 유동성이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순환매를 계속 지켜주고 있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자동화 그리고 옵티머스 이제 3세대죠. V3 이 중국의 인텔리전트라는 회사로 18만 대에 달하는 로봇 부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뭐 내년 내후년 생각보다 빠르게 로봇 시장이 우리 이 시장 일상에 지금 진출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뭐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거보다는 네. 매출 캐파로 보는 게 저 확실할 것 같아요. 레인보우도 매출이 전년비 대비해서 이 100%씩 증가하고 있는 건 확인했고 그리고 지금 뭐 SPG 같은 경우도 이번에 워낙 상승세를 보였던 게 LG와 협업 이 문제가 아니고 레인보우의 이제 신사옥이 YB1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감속기 24개 이상이 들어가는 SPG에 먼저 제가 봤을 때는 발주를 했을 거란 말이죠. 뭐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서 공장 지면 발주하는 것처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익단의 문제가 아니고 발주가 지금 시작된 것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액추에이터 시장이든 아니면은 이제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다 같이 지금 금형만 바꾸면은 사실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HD 뭐 만도처럼.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도 그렇듯이 이 자동차 부품 회사가 현대기아차의 모멘텀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로봇주들의 모멘텀을 좀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자동차 부품 안에서 성격을 바꾸면서 지금 모멘텀을 받아가는 쪽이 오히려 더 투자 매력도는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기존의 종목군으로 보는 게 맞아요? 결국은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SPG가 실적이 160억에서 올해 160억에서 내년 280억. 근데 이게 국산화를 이제 진행을 빨리 하면 할수록 이 미국에서 오더를 굉장히 많이 이제 받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은 아까 제가 매출 얘기를 했지만 확실하게 펀더멘탈 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클로봇이나 이제 SPG나 감속기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매출에서 흑자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견조하게 주가를 올려붙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액추에이터 시장은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핵심의 축은 그래도 레인보우가 갖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는 핵심 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침 삼성 쪽에서 드라이브 거는 내용들도 나왔으니까요. 계속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실적이 찍히는 쪽 그러면서 감속기 이야기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근데 지금은 앞서 뭐 기사도 나왔지만 현대차 공장 가동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조금 더 감속기 이상의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 지금일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 SPG와 SBB 테크놀로지가 계속 강조드렸는데 네. 이 두 기업이 최근 약 10거래일 내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SPG 같은 경우에는 11월 19일 날 이제 3만 원 가격대에서 출발했던 주가가 어느새 지금 6만 원까지 가까운 거의 이제 100%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서 여전히 이쪽에 대한 시세가 해당 섹터의 어떤 방향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중에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장 초반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장 후반부에
SPG와 SBB테크 혹은 다른 로봇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니까 이제 대형주까지 따라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볼까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SPG를 계속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니 지금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짧은 시간 안에 100% 올라왔는데 이거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것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늦게 또 올라오는 쪽에서 유일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의 저는 주가 위치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투자를 한다라는 그 맥락 자체를 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에서 이제 오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을 했었을 땐 저는 유일로보틱스의 지금의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흐름 타고 가야 되는 정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 첫 번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정책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고 세율 좀 논란이 있었지만 30%로 적용하는 방안에 여야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0억 초과 구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가장 큰 틀에서 이렇게 된다면 김성훈 대표님, 연말 대주주 지분 매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순위는 뭐가 될까요? 뭐 결국은 이제 지주사 쪽의 모멘텀으로 그냥 하나 딱 정해놓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는 SK나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SK스퀘어라든지 이렇게 좀 대주주에 관련된 지분이 좀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오늘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지만은 네. 한동안의 주가는 그래도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이제 확정적이는 아니지만 계속 언급이 될수록 계속 이 멀티가 계속 증가가 됐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뭐 대장격인 오늘도 이제 금산분리 관련돼서 언급을 충분히 했지만은 금산분리 완화가 됐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 삼성물산도 이제 삼성생명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되는 굳이 이제 삼성생명이 전자를 지분을 팔고 물산이 전자를 사야 되는 그런 순환 출자의 구조를 빨리 해소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지고 있고 SK 같은 경우도 이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하려면은 자본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어지면서 지주사들의 모멘텀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만 보자면은 당연히 이런 모멘텀적인 요소보다 주가 반등이 좀 적게 생각이 되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연말까지 이런 관련된 이 모멘텀들이 충분히 아마 이런 이 지주사에도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주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김성훈 대표께서는 금산분리 쪽의 키워드를 조금 더 강조해 주셨거든요. 연말까지 저희가 정책 그러면서 여기서 올 수 있는 모멘텀을 본다면 금산분리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결국은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높게 시장에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금산분리, 지주사 이 모멘텀 조금 더 활용 가치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금산분리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주사 및 은행, 증권, 보험 쪽에서 종목을 좀 압축 드려보면 네. 최근에 저는 두 기업을 보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을 보는 이유는 최근 3분기 실적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쇼크의 수준을 좀 보였는데 막상 따지고 나면 일회성 비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빌미로 지금 가격이 먼저 내렸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먼저 저는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분기별로 지금 배당을 줍니다. 올해 1분기 배당금이 주당 900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4분기 배당 수준이 1,800원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보다 벌써 2배 높은 배당금을 주는 기업 이미 지금 시장에서 인식이 된 거죠. 네. 근데 벌써 4분기 그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의 배당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가면 1,800원을 받는 건 아니라서 예. 그러면 다음 해 이제 1분기에 이제 분기 배당을 우리는 노려야 되는데 점점 지금 그들이 이야기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 금융지수사 쪽에서 보면 하나금융지주를 현재 위치에서 조금 모아가시는 것도
배당 받으시려는 목적으로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가 아니라 모아서 그렇죠. 안정적인 전략 선택지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정책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좀 분위기가 극명하게 여기 좀 나뉘어요. 소재에 대한 이야기, 셀에 대한 이야기 좀 분할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소재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임 나오죠. 엔캠 필두로 소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좋습니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힌트들은 뭐가 될까요? 엔캠 필두로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오늘 엔캠 잭팟이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소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거든요. 엔캠 효과라고 할까요? 결국은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소재 쪽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주목도 높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쪽은 이제는 또 다른 시각으로 오늘부터는 보는 게 맞을까요? 결국 이제 CATL이 로주정되는? 광산을 재가동하는데 그게 이제 전체 생산량의 3%가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리튬 가격, 당연히 ESS양 수요는 많지만 이것이 이제 공급이 좀 더 과대됐을 때 중국에서 말하는 리튬 가격이 톤당 지금 9만 위안까지 올라왔지만 15만 원까지 위안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희석시키는 재료가 ESS 말고 전기차는 사실 4분기에 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ESS의 성장 스토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 주가의 반등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갖고 매매를 하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은 셀 쪽보다는 당연히 고객사가 다변화될 수 있는 소재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셀 쪽에서도 유독 LG 엔솔, LG 그룹주들이 하락을 하고 그 와중에 잘 버티는 삼성 SDI를 저는 그래도 탑픽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SS 입찰에서도 삼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라인, ESS용 라인도 우리나라 울산에서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셀 쪽에서는 그래도는 삼성 SDI,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한중 엔시스라든가 삼성 SDI 라인 쪽으로 본다면 한중 엔시스, 순행 이제 시스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한중 엔시스라든가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소재 쪽이 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재 쪽의 메리트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셀 쪽이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락폭이 크다라는 점 대표님 스쳐 지나가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점도 좀 체크를 따로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요? 왜 이렇게 초반부터 흔들리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포트가 오늘 하나 있던데 그 탓일지, 아니면 LG 쪽에서 오늘 지분 관련 공시 있던데 이것에서 파생된 논리가 작용한 건지. 6%거든요. 많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가장 궁금한 게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를 이제 굳이 붙여보자면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리포트에 대한 조금은 과민한 반응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 SDI의 장점이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앞서 지금 대표님께서도 삼성 SDI와 삼성 SDI 밸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셨잖아요. 네. 미국 증시가 이제 휴장에 들어가기 전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의 흐름을 보면 대표적으로 작은 기업들 중에 플런스 에너지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런스 에너지가 이번 주만 해도 반등이 약 20에서 25%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또 공급선 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 SDI라고 좀 밝혀져 있다 보니까 결국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도가 셀 쪽을 불러일으킨다면 LG엔솔도 좋은데 삼성 SDI도 그 못지않게 지금 계속해서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한 상황 속에 LG엔솔과 LG화학을 묶어서 다소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좀 차익 매도 물량이 과하게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LG엔솔이 여기서 못 올라가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으나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좀 붙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좀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LG엔솔은 좀 기다려 보시면
그래도 한 다음 주 중반까지 정도만 기다려 보시면 다시 살 수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좀 관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정되고 하방 지지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이 시기에는 이 키워드 봐야 됩니다. 소비 키워드 준비를 했고요. K 화장품 K 붙었습니다. 인기 많다라고 합니다. 미국 향으로 우리가 주목받았던 이 K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볼 때인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김성훈 대표님, 오늘 화장품도 화장품인데 미용 기기 쪽도 오후 들어서 클래시스 중심으로 또 한 번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비롯해서 연말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인기 많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쪽 소비 섹터에서 힘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미국 쪽의 매출이 증가되는 업종 종목만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 제가 전에도 이제 강조드렸는데 화장품 쪽은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C뷰티라든지 등등 네. 뭐 스타트업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자릿수 급등하고 있는 클래시스를 잠깐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클래시스가 원래 미국의 울세라나 서마즈보다는 저렴하잖아요. 슈링크나 볼유머 이 기계가. 역시.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홈 디바이스 출시를 다음 달에 할 거예요. 18년간 축적된 이 슈링크 기술력으로. 그래서 오늘 APR이 빠지는 거거든요. 홈 디바이스가 경쟁이 없다가 네. 다음 달에 출시를 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게 1년치를 저는 추적 관찰해야 된다고 봐서 네. 그래서 타이밍은 APR이 조정받을 땐 기회다. 그리고 클래시스도 같이 봐라. 그다음에 K뷰티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스킨부스터 쪽에서는 지금 LNC 바이오와 한스 바이오메드 정도를 탑픽으로 정해놓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저 뷰티 쪽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기대감을 가질 만한 영역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소비에서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못 간 쪽에서도 가끔 고개를 들고 연속성이 보이는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리포트도 이렇게나 떨어질 일인가 라는 맥락의 이야기들 많이 나와서요. 이 부분도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지금부터 봐도 될까요? 과도하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주가가 과도할 때 요즘은 봐도 되는지 고개가 갸우뚱하기도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과도하다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걸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종목을 좀 추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올해 4분기에 이제 실적이 가장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쪽은 저는 JYP 엔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엔 기존의 어떤 멤버 아티스트 파워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여러 아티스트들이 또 올해 정말 많은 해외 공연 횟수를 좀 보였더라고요. YG 쪽도 많이 보이긴 했지만 이쪽은 이제 고연차에 좀 이제는 해당되는 상황이라서 마진율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JYP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만약 엔터주를 보신다면 저는 JYP 엔터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외에 하이브라든지 SN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